손흥민 선수의 지난 주말 프레스턴 노스엔드와의 FA컵 경기 멀티골에 대해서 영국 현지에서는 BBC에서 중계를 했고 또 BBC는 아시다시피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레전드들이 출연해서 분석하고 있거든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이번에 처음 골을 넣은 것도 아니고 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골을 넣었을 때도 살아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좀 이게 반짝으로 끝났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정말로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체 왜 그런지 또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현지 중계방송 레전드 분석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BBC 영국 공영방송에서 이 경기 생중계까지 했는데 경기의 이제 진행을 게리 리네커, 패널을 저메인 지나스, 마이카 리차즈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진행할 때마다 해당 라운드에 경기를 가지는 팀들의 레전드들을 부르는 경우가 많죠. 연관된 사람들을. 예, 그러니까 지나스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오게 된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예, 그리고 마이카 리차즈는 관련은 없지만 토트넘 경기를 꽤 많이 해설하고 분석하고 있고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또 레전드로 알려져 있고 게리 리네커는 지금 이제 축구 레전드를 넘어서 영국을 대표하는 진행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이 세 명이 다 그래도 잉글랜드 대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지나스는 경력이 약하긴 해도 어찌됐거나 공신력 있는 분석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지나스가 특히 그래도 BBC에서는 가장 분석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예, 그 선수 경력으로는 리네커가 최고고 리차즈가 지나스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급이 높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분석가로서의 면모는 지금 지나스가 가장 주가를 높이고 있어요. BBC의 어쨌건 메인 패널은 시어러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자 제외하고 리네커 제외하면은 분석하는 패널로는 시어러가 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시어러보다 지나스가 더 분석은 잘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을 때는 사실 경기력 자체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결과가 이미 난 상태였다면 이번 경기는 이 분석 패널들이 특히 레전드들이 얘기할 때 강조한 게 손흥민 선수의 폼 자체가 좀 올라왔다. 그 얘기가 뭐냐면 1차적으로 하프타임 토크하고 경기 끝나고 토크하게 되는데 전반전은 0대 0으로 끝났거든요. 특히 전반전이 0대 0으로 끝났을 때 마이카 리차즈가 이 프레스턴의 수비라인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3명의 센터백을 뒀다. 그러면 3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좌우 풀백도 사실상 수비적으로 내려와서 5백이라고 할 수 있고 조직력이 눈부셨다. 프레스턴의 수비라인은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경기하는 것 같았는데 5명이나 호흡을 맞추고 소통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5명이 수비할 때는 뒤에만 물러서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나가야 되고 물러서야 되고 누가 움직여야 되고 미드필더 커버는 누가 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됐다는 건 훈련이 잘 됐다는 것이다. 전반전에 무실점을 할 자격이 있었다. 즉 프레스턴이 수비를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그 현장에 있는 감독들도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수 숫자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도리어 그러면 조직력이 깨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간에 저도 이제 이 경기에 관련된 프리뷰를 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프레스턴이 공격에 문제가 있어서 11위지만은 대신 수비는 좋아서 승격 플레이오프권인 5위와 승점 차가 2점밖에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팀의 이제 균형을 깬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고 지금 보시면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상당히 밀집 수비를 벌이니까 전반전부터도 뒤로 내려와서 좀 중거리 슈팅을 때리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게리 리네커가 이 전반전 분석 보면서 토트넘이 프레스턴이 중앙 지역의 숫자를 많이 주면서 고전을 했는데 그나마 공격적으로 스펙터클한 선수가 올 시즌에 고전하고 있던 손흥민 선수였죠? 라면서 손흥민 선수에 이제 대한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의 노력, 손흥민 선수의 슈팅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마이클 리차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손흥민 선수에겐 조금 이상한 시즌이 되고 있고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눈부심에 의존해왔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의 런닝이라든지 링크 플레이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케인이 없는 가운데 전반전 토트넘의 최고의 기회를 손흥민 선수가 만들었다. 그 전반전은 약간 조금 손흥민 선수 외에는 이렇다 할 공격다운 공격을 만들어낸 선수가 없었죠. 특히 클룹세스키가 전반전에 조금 부진하면서 더더욱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었죠. 이 장면은 오른쪽 윙백인 도어티가 이제 손흥민, 페리시와 연계하는 장면인데 또 페리시가 바로 공을 손흥민 선수한테 내주면서 슈팅이 나온 장면이에요. 이때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프레스턴이 5백으로 내려가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 뒷공간에서 경기를 풀어야 되는데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슈팅을 주저한다거나 타임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이카 리차즈가 이 얘기를 해요.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뜸들이지 않고 빠르게 슈팅하고 공격을 전개했다. 상대가 내려앉을 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중거리 슈팅인 건데 기본적으로 이 경기에서 프레스턴이 조금 간격을 계속 벌리고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릴 수 있도록. 근데 이때 과감하게 슈팅을 가져갔고 저도 이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린 다음에 이전에는 약간 조금 주눅든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시즌 내내요. 이 경기에서는 웃더라고요. 예. 그때 뭔가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슈팅을 이전에도 안 때린 건 아닌데 수비에 계속 맞거나 빗나가거나 솔직히 0점 조준이 안 됐는데 전반전에는 다 골대로 잘 갔어요. 예. 그 얘기가 뭐냐면 수비를 벗겨내면서 슈팅을 했다는 것이고 슈팅 타이밍이 또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차즈가 이게 좀 선수들의 감인가 봐요. 전반전 보더니 저는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원래 보여주는 플레이를 보여준 겁니다. 최근의 패턴과 경기력과 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게리 리네커가 말을 이어가는데 사실 전반전에만 2번의 슈팅을 했고 부상이 있긴 했지만 지난 시즌 득점왕인데 올 시즌 4경기밖에 골을 못 넣었어요. 자신감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지나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올 시즌 부진했죠. 하지만 오늘 손흥민 선수에게는 긍정적인 면이 보입니다. 시즌 내내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는데 오늘은 더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밀집 수비 상태에서를 겪은 것도 똑같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뭔가 지금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스파크도 보이고 특히 터닝 플레이가 보입니다. 턴이 보인다. 이게 손흥민 선수죠. 올 시즌에 보이지 않던 모습입니다. 오늘 가장 좋았던 게 슈팅도 슈팅인데 몸동작, 몸놀림으로 수비를 떨궈내는 빠릿함이 좋아졌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레스터전에 보였던 거였는데 그 다음에는 잘 안 보였던 장면이기도 했었죠. 예, 그런 것들을 전반전에 얘기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골을 넣고 나서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0대0 하프타임 분석 때 이미 손흥민 선수 몸놀림 달라졌는데 살아나는 것 같은데 뭔가 후반전도 기대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리차즈가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토트넘이 역습하는 팀이고 달려들 공간이 필요하다고들 말을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토트넘 부진의 변명이 됐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먼저 골 내주고 상대가 내려앉으니까 토트넘이 못하는 거다. 하지만 오늘은 애초에 프레선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잘하고 있다. 스파크가 보여지고 있다. 왜냐? 공을 빨리 이동시킬 수 있게 됐고 원투 플레이가 되고 있다. 이런 플레이를 더 해야 된다. 네. 즉 이전 경기들보다 경기 패턴이 달라졌다. 손흥민만 달라진 게 아니라 토트넘의 팀 플레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분석을 했었죠. 특히 페리시치와 예. 손흥민 사이에 원투 패스가 상당히 많았다. 이전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예. 패스를 주더라도 이렇게 원투로 주고받는 형태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프레스턴이 2부 리그 중위권의 약한 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라인이 내려갔을 때 공간이 없는 상황을 토트넘이 못 풀었었어요. 그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승격팀, 하위권 팀한테도 마찬가지였는데 페리시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이제 끌면서 좀 타이밍을 늦추면서 안 되던 게 중앙으로 이동해서 이 선수가 연계하기 시작하니까 풀어졌다는 거거든요. 네. 전술적으로 해법이 되고 전술이 달라지면 손흥민 선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전 경기 끝나고 나서 현지 방송이 손흥민 선수를 오래 보여줘요. 왜냐? 보여주면서 이게 실제로는 이 코멘테이터들이 얘기를 하는 거에 맞춰서 화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나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전반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스파크를 되찾았어요. 후반전에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는 생동감이 넘쳤고 그의 첫 골이 경기를 바꿨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첫 골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상대도 결국은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더더욱 토트넘한테 공간이 나오면서 추가골들이 연달아서 나오게 된 거죠. 예, 게다가 전반전에 했던 슈팅 시도들이 또 그대로 재현되면서 그게 들어간 것이고, 리차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케인이 없는 가운데 경기를 바꿨습니다. 내려앉은 수비를 상대로 원더풀 스트라이커로 골을 넣었어요. 이게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손흥민 선수죠. 바로 지난 시즌 답답하던 걸 깼던 선수고, 또 케인이 부진할 때도 해줬던 선수고, 사실 올 시즌에는 케인이 없으면 토트넘이 거의 골을 못 넣는 팀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달라졌다는 것. 예. 그게 바로 후반전의 의미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리차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흥민 선수는 퀄리티가 있는 선수입니다. 오늘 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베스트,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경기들은 물론 있었지만 오늘은 플레이 자체가 원래 알던 손흥민 같았다. 예. 기록상으로도 그랬었죠. 패스 성공률도 96%가 넘었었고 한 정도로. 예. 그러면서 이제 득점 장면을 이제 자세히 분석하게 되는데요. 저메지나스가 이게 바로 오래도록 봐왔던 그 손흥민 선수 다운 골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깊이 내려와서 포켓 지역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에 중거리 슈팅을 잘 못 때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좋은 위치를 먼저 선점하고 수비가 붙어있을 때 슬쩍 빠져나오면서 그렇죠. 공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타이밍도 빨랐습니다. 슬쩍 나왔을 때 사실 상대가 달려들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 순간에 어디로 차야 될지 정확하게 보고 시원하게 때렸다. 지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공간을 알고 있었고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슈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골키퍼는 막을 방법이 절대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저는 강점은 본능적이라는 거거든요. 생각하지 않고 바로 때려버리거나 아니면 바로 침투하거나 바로 패스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최대 강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이번 시즌 와가지고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이게 그가 뭐 부상의 여파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이제 지난 시즌 득점왕을 한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주저하는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모든 플레이드에서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경기는 달랐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간격이 벌어졌지만 그 간격이 벌어졌을 때 슈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 끝나고 이제 브레스턴 감독한테 영국 기자가 아니 수비수들이 너무 손흥민 선수한테 안 붙은 거 아닙니까 했는데 그거는 안 붙은 게 아니라 슈팅을 잘 찬 거다. 사실 각도를 요소요소에 차단하기도 했고 또 붙다가 뒷공간을 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론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거리에서 슈팅이 그렇게 구석으로 잘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골은 그러니까 예술이었죠. 원래 그러니까 우드먼이 그 전까지 손흥민 선수의 두 번의 중거리 슈팅 이것도 잘 때린 건데 잘 막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깥으로 나갔다가 감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랬기 때문에 지네스도 설명을 합니다. 왜 이게 막기 어려웠느냐. 힘은 물론이고 파코너 구석으로 감아찬 슈팅이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알 거예요. 골대 밖으로 오고 있는데 어떻게 골키퍼가 막습니까, 저거를. 그렇죠. 골대 막으면 야심이에요. 막으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제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발이 다 좋은 선수이고 훌륭한 각도로 득점을 했습니다. 양발 모두 얼마나 정확한 선수인지 보여준 골입니다.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눈부신 피니쉬였어요. 물론 뭐 손흥민 선수가 양발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어쨌건 그래도 프리킥 차거나 이럴 때 주발은 오른발이잖아요. 근데 이 골은 왼발이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정확하냐고 얘기하냐면 왼발 감차였어요. 그게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돌아왔습니다도 중요해요. 왜냐? 사실 이런 골을 손흥민 선수가 원래도 많이 넣어왔었는데 올 시즌에는 레스터 시티전 외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감차가 돌아왔다는 건 킥감이 돌아왔다는 것이고 이렇게 한번 넣고 나면 슈팅할 때 자신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리 리네커는 두 번째 골도 대단했어요라고 하면서 리차즈에게 물어봐요. 아마도 이제 한 골씩 서로 분석하기로 했으니까 리차즈한테 넘긴 건데 맞아요. 이번에도 왼발이었는데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첫 골도 날카로웠는데 두 번째 골도 다른 패턴으로 날카로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왼발이 정교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은 위치가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보시면 페리시가 가운데 있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 빠져 있다가 이제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뭐 이건 저희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탄강가가 찔러주고 페리시가 뒤로 흘려주면서 잡았는데 침투에 들어오면서 이제 공을 잡는 이 위치 여기서 공을 잡고 돌아선 뒤에 원더풀 피니시를 했다. 즉 돌아서는 동작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 장면을 보면은 딱 보이네요. 3명 사이에 위치하고 있네요. 3명이 있었는데도 그 사이로 빈 공간으로 들어가는 장면인 거죠, 저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담스러운 위치인데 이 얘기는 이게 공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했다는 거죠. 이건 확실히 저도 경기 봤을 때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보이네요. 리차즈가 왜 흥미롭다고 했냐면 보통 수비를 피해가거나 수비가 적은 쪽으로 가는데 3명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좋은 방식이죠. 이게 메시가 많이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몰렸을 때 어떻게 떨쳐내야 되냐. 그것조차도 어떻게 본다면 머릿속에 있었다. 이게 그리고 메시가 왜 가장 포지셔닝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면요. 이렇게 위치했을 때 수비가 혼란이 와요. 누가 막아야 될지. 셋 다 간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붙을지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게 수비를 한쪽으로 쏠리게 한 이후에 순간적으로 돌았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냐. 페리시가 흘려줬을 때 솔직히 이제 결대로 간다면 그냥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좀 각이 좁아지도록 이제 대각선으로 때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척 하면서 바로 돌았어요. 이게 굉장히 민첩했고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특히나 이제 평소에 손흥민 선수는 이대로 슈팅을 결따라 때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비가 따라가다가 역동작이 걸리게 된 거거든요. 이게 굉장한 플레이였습니다. 사실은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이 또 결국 주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각도면 그냥 오른발로 때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슈팅한 척하면서 꺾어서 도니까 수비수들은 따라가다 보니까 쏠리게 되고 뒤가 공간이 이제 생겼다. 따라붙을 시간이 없었다. 노 찬스였다라고 리차즈가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미 터닝을 하는 순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방향 전환으로 수비 떨쳐냈고 러블리한 슈팅이었다. 떨친 것도 좋았는데 슈팅조차도 여기서 꺾어가지고 또 구석을 때렸잖아요. 이게 그리고 터닝이다 보니까 약간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정확하게 피니시를 한 거죠. 뜰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리처즈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했다. 애초에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도 니어 포스트를 노릴 수도 있었어요. 비어 있으니까. 하지만 파 코너를 노리고 눈부신 골을 넣었다. 뭐 어찌다가 두 쪽 다 뭐 노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 과정 자체, 슈팅 질 자체가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오늘 손흥민 선수 정말 좋은 경기를 보였습니다.
골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얘기를 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두 골이라는 기록 자체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결국엔 최우수 선수로 뽑히면서 BBC와 인터뷰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나는 이런 골이 필요했다. 내 자신감을 위해서 정말 중요했다. 그리고 나는 이 위치에서 꼭 슈팅하는 것을 좋아한다. 전반전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골키퍼가 잘 막았다. 예. 즉 본인의 최대 장점이 슈팅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이번에 해낸 것을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결국엔 이번 경기에 대해서 왜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도 골을 넣었었는데 그때마다 부활했다고 하지 않았냐? 뭐 이번엔 뭐가 달라? 뭐 이브리그 팀인데 뭐야? 하지만 오늘 경기의 패턴과 움직임과 판단과 자신감은 올 시즌 개막 이후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최고의 퍼포먼스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해석이 아니라 잉글랜드의 레전드들이 이제는 손흥민이 돌아온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부상을 조심해야죠. 왜냐면은 그때도 어쨌건 간에 레스터전에 넣고 그리고 또 이제 프랑크푸르트전에 넣으면서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던 찰나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게 끊긴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때 경기로 살아나고 있었어요. 네. 실제로 레스터와의 경기 선발 명단에서 빠졌을 때 조금 이제 본인도 자극을 받았을 거고 네. 들어와서 헤드트릭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랑크푸르트전 멀티골이니까 네. 사실 그때 손흥민 선수가 살아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쿠루세프스키 부상, 뭐 이제 주요 선수들의 이탈 그리고 본인의 좀 팀의 경기력과 더불어서 본인 부상까지 당하니까 네. 훅 떨어진 거였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지금도 이제 이 컨디션을 잘 또 끌어올려서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2월달 첫 경기는 이제 프레스턴전이 2부 리그 팀이라서 잘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기입니다. 2월 6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맨체스터 시티와의 빅매치인데요. 이 경기에서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이런 폼과 득점을 보여준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손흥민 선수를 의심하는 시선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맨시티 상대로 골 넣는다면. 물론 예. 뭐 쉽지 않은 도전이긴 합니다. 예. 예, 맨시티가 워낙 강한 팀이니까요. 예. 토트넘보다 한 수 위의 팀이니까 예. 물론 뭐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 덕에 더블을 할 수 있었지만은 맨시티 상대로 이번 시즌의 토트넘은 지난 시즌의 토트넘보다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예. 결국 이제 맨시티와의 경기, 뭐 이제 이 경기가 또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조금 더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컨디션이 올라온 것은 AC 밀란과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앞두고 굉장히 호재다. 특히 밀란이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좋죠. 예. 차라리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FA컵 대회와 챔피언스리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여기서 조금 힘을 내는 물론 리그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더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포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챔피언스리그 우승보다는 4위가 더 쉽거든요. 예, 아직 5위니까 예. 뭐 현실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만약 이게 완전히 물 건너 간다면 그때는 이제 뭐 챔스 8강에 오를 경우 거기에 뭐 올인을 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16강은 좀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토트넘의 이번 달 가장 중요한 경기 맨시티전과 밀란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물론 이제 모든 경기가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이 일정들의 손흥민 선수가 또 결과를 낸다면 다시 역시 손흥민이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준TV를 통해 손흥민 선수와 해외 축구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